검찰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분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될 거는 그냥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기소 안 하면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는 걸 뒤에 생략한 겁니다. 그때라는 만남을 통해서 예정된 그 헤어질 결심을 하느냐, 극적으로 화해하고 봉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뭐 지금 갈림길 서 있는 거죠. 빨리 이런 그 갈림길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뭐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보궐선거 이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뭐 여러 보수 언론에서도 사설로 뭐 쓰긴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게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을 앞두고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검찰의 뭐 불기소 어떤 처분 방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도 좀 하고,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라는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에 약속했던 바도 외부 활동 안 하고 이제 아내로만 살겠다고 하는 부분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요. 아니 곧 저기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지금 미리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자고 만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하면 되죠. 왜 만나기 전에 언론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냐 이거지. 독대가 계속 거부됐고 거부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청을 한 거고, 근데 독대가 이제 됐다고 하니 이제는 그런 내용을 더 말할 필요는 없죠. 이제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만나는 건 사인 둘이 만나서 무슨 술 한잔 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집권 여당과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인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만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판을 줘서 해결을 해야죠. 그 자리에서 해결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국민의 민심을 반영한다는 명분 속에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 또 대통령도 섭섭한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흉금 터놓고 하는 이야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독대는 늦었지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독대를 통해서 서로 간의 오해를 풀었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더 좋다면 오해를 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까지 좀 가져오면서 가장 대표적인 핫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양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우리 집권 여당이 다시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독대 만남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독대 자리에 대통령 답을 갖고 와라.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지, 또 어떤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사과 표명이라든지 뭐 등등과 관련해서 미리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을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에서 대통령이 답을 그날 갖고 와서 한동훈 대표 나에게 들려줘라. 혹시 그런 메시지도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 보면 과거랑 좀 달라졌어요. 예전에 독대 요청하다가 친윤들에서 대통령의 참모, 대통령실에서 왜 언론 플레이를 해? 기분 나빠. 안 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찬 때, 지도부 만찬 때 갔을 때는 홍철호 정무수석에 따로 가서 독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독대를 해요? 진지한 얘기를 합니까? 따로 다시 독대 요청 받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건 언론에 공개할게요. 허락받고 했잖아요. 물론 허락은 아니고 통보 정도겠지만 그런 정도까지 어떻게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측근들이 그런 태도는 아니야. 그래? 그럼 그런 태도 안 할게 하면서 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사한테 자제해라. 대선 전에 약속한 거 아니었습니까? 발언 수위가 좀 세졌고 어제 발언은 확 세진 겁니다. 검찰이 뭐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분이 거기에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될 거는 그냥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검찰이. 자, 기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소 안 하면 나는 나대로 가겠다라는 걸 뒤에 생략한 겁니다. 기소하라. 안 했으면 아이고 안 했네. 하지. 내가 하라고 했잖아. 아쉽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특검을 찬성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라는 하는 얘기가 숨겨져 숨어 있는 있다. 거예요. 이건 되게 큰 멘트예요. 예전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여권이나 한동훈 대표가 볼 때 사과할 수 있었어요. 사과는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했었고, 그다음에 뭐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한다 했었고, 그다음에 대선 전에도 여사가 직접 사과도 했었어요. 사과는 하면 돼요. 아, 그것도 안 해서 문제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기소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만약 기소하게 되면 여사는 실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거 하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할 때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었는데 예. 그런 거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기소거리가 안 된다. 기소감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지금 당대표가 돼서는 검찰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결정을 해라. 기소를 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들었죠. 예. 왜 갑자기 바뀐 거예요? 180도가. 한동훈 대표가 뭐 상황에 따라 바뀌었을 수 있고 굳이 말한다면은 당시의 수사팀 문재인 정부부터 쭉 수사해왔고 나중에 수사팀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당시의 수사팀한 자료들을 제대로 본인이 꼼꼼히 못 봤다. 이번에 JTBC 보도로 쭉쭉 나왔잖아요. 쭉쭉 나온 거에 하나는 저겁니다. 여사가 주가 조작 공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최소한 주가 조작 방조는 거의 분명하다라는 게 일련의 보도의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 정황들을 그러면 만약 한동훈 대표가 몰랐으면 그런 구체적 사실들 여기지만 당시에 검찰 조서를 다 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몰랐으면 예를 들어서 그건 핑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여러 명태균 시욱, 의료대란, 대통령의 지지율 여러 상황이 여사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고 갈 수는 없을 정도로 불만이 폭발돼 있다. 이런 정치적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그 여사 보고 공식 활동을 자제해라. 그리고 대선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건 충분히 해야 될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민심이 사실은 그래요. 여사가 더 이상 좀 그 공식 활동, 공개 활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건 이제 정치적 요구죠. 근데 잠깐만요.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대외 활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대외 활동은 공천 개입도 포함하는 말이에요? 공천 개입은 대외 활동이 아니라 마포대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마포대교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순방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행주대교도 가지 말고 다 그러니까, 대교는 가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방송에도 계속 김건희 여사를 배우자라고 호칭하고 영부인이라고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선대위에 제가 있었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제2부속실 폐지가 있었고 영부인 호칭을 없앤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방송에서 영부인이라고 씁니다. 대통령 공약이 영부인을 안 쓴다는 거였어요. 배우자예요. 그냥 배우자. 대통령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사적 배우자예요. 영부인이 되는 순간 그건 공식 직위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배우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내조만 하겠다고 했으니 공개 활동을 안 하는 게 맞고 하더라도 표시 안 나게 조용히 그러면 그 어두운 소외된 이웃이나 어렵게 힘든 분들 찾아가서 뵙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그건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인데 어제 이야기했다는 그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걸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신지호 부총장이 그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디올백은 몰라도 도이치모터스는 이 정황 증거가 새롭게 등장한 게 있기 때문에 2심에서 그 말씀하셨지만 그 같은 혐의를 받는 전주가 무죄에서 방조범으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적 판단과 법리적 잣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 달라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기소를 했을 경우에는 특검의 명분을 키운다. 그랬을 때 집권 여당은 더욱더 부담이 커진다. 라고 하는 정무적 전략적 고민 속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검찰이 불감청 고소원일지언정 우리 대신 좀 기소를 해주면 특검에서 좀 우리가 좀 정치적으로 좀 훨씬 편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런 고민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신지호 총장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대표가 그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신지호 부총장이나 나머지 대변인급에서 정무적으로 당을 위해서 일을 쓰면 좋지 않겠냐는
그 정치 패널로서의 분석과 전망을 할 수 있지만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마음속에는 검찰이 차라리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게 더 낫겠다. 이 전국을 돌파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친한그룹에서는 전략적인 그런 그 탈출구가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도 지금 복잡하니. 그래서 그런 전략적 출구를 만들어 놨고 그런 걸 분위기를 운을 띄웠는데 한동훈 대표가 고일 끄덕인 거네요? 예, 운을 띄웠으면 그 운만 띄우고 그냥 갔어야 되고 이건 검찰의 몫이거든요.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독립적인 독자적 기관인데 알아서 하는 건데 집권여당 대표는 어쨌든 힘 있는 자리로 인식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건 검찰에 대한 약간의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기소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기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고 할 가능성도 지금은 있겠죠. 안 하는 쪽으로 글쎄요, 뭐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런 그 집권 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정무적인 출구로서 참모진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럴 수는 있지만 당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표현이 과했다.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론적으로 본다면 검찰의 기소는 검찰이 판단해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알아서 지휘해서 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 디올백에서 다 불기소 처분을 강행했던 사람이죠. 전주지검장 때 이상직원 타이스타젠 이걸 조사를 했었고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기소한다. 원론적으로는 검찰이 자체 판단이지만 사실은 민정이나 대통령실에 입김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죠. 검찰이 기소하면 저는 일종의 이제 검찰의 반란이 시작됐구나 볼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그렇죠. 이렇게 이미 볼 수도 힘이 있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쪽으로 봐야 붙었다.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이 그래 특검 어쩌 한동훈 대표 너 고생이 많았구나 너 중간에 껴서 힘들었겠네 검찰 기소해 우리 와이프 걱정하지 말고 기소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무해요. 전무하기 때문에 보면은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기소한다? 이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럼 한동훈 대표의 말은 뭐냐? 미리 우리 이제 특검 갈 수밖에 없어. 밑자락 까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는 핑계거리를 하나 미리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 플러스 요거까지 플러스니까 요거까지 인정이시죠? 아니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다면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이게 왜 디올백에서는 봐봐요. 한동훈 대표의 반응이 디올백에서는 반응이 그래요. 증거와 법리에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강도가 다르죠. 이게 왜 그랬을까? 사건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결혼 전에 있었던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한 자연인 개인 사인이었던 김건희라는 사람이 했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건 분리가 가능해요. 충분히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를 해서라도 대통령에는 정치적 타격 없이 정권에는 부담이 없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부담 없이 한 개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무슨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럴 수 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디올백이나 지금 공천개입 논란이나 명태균 논란과 달리 훨씬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고 더 강도 높게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처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의 성격이 있는 거지. 근데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니 너는 가서 법의 잣대에 심판을 받고 와라. 아니 검찰이 기소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저는 이제 검찰의 몫을 남겨졌다고 봅니다. 이 다음 주에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고요. 모든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1단계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니까. 일부 언론에서 뭐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안을 기소할지 말지에 대한 사안을 수사심의위에 올려서 지난번 이제 명품백 사건처럼 판단을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제안, 조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자, 수사심의에 올라가면 무작위로 이 추출된 그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저도 그 사설을 봤는데 그건 보수 언론이 유난히 부딪혀서 폭발하는 걸 막기 위한 짜낸 묘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수사심의 자체가 지금 보세요. 수사심의는 뭐냐면 원래 검찰의 무리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에요. 수사심의가. 그런데 지금 다 보세요. 디올백,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는 수사심의예요 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물론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지만 권력의 핵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건데 검찰이 나와서 이분은 무죄예요. 왜 이분을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런 수사심의는 이번에도 검찰이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여사의 기소를 주장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 인정이에요. 근데 이건 이래서 불기소될 겁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예. 그런 식의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약간 달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독대를 통해 가지고 갈등, 윤한 갈등을 이제 잠재우고 당과 정부가,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으로 으쌰으쌰 가는 쪽보다는 왠지 파행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대라는 만남을 통해서 예정된 그 헤어질 결심을 하느냐, 아니면 독대라는 이 마지막 그 담판을 통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봉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뭐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건 어찌됐든 빨리 이런 그 갈림길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뭐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독대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봉합되지 않고 분란만 커지고 갈등이 더 커졌고 둘 사이에 더 불신이 커졌다 그러면 사실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상처가 작고 후유증이 작고 파장이 적은 헤어질 결심과 출구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러나 더 소망스럽기로는 그렇게 깨지는 것보다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아 국정 운영의 기초를 바꿔야 되겠구나. 한동훈 말이 맞구나. 한동훈 말이 한동훈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저 쓰나미처럼 거대한 민심의 소리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지막 남은 임기를 정말 잘 안정적으로 맞춰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평가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고 내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봉합에도 갈 수 있다. 봉합이라 그건 해피엔딩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이게 한동훈 대표 쪽의 생각이고 바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친윤계의 쪽에서의 바람은 그쪽에서야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너의 방식과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지. 맞아요. 그 방식과 태도는 얼마나 섭섭한 거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거야. 야, 너 의정개혁 저 대통령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김건희 여사 이거 정치적인 야당의 공방이고 여기서 김건희 여사 사과하면은 저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야당 의원들이 탄핵으로 몰고 갈 텐데 왜 먹잇감을 던져주냐? 네 한동훈 네가 정신 차리고 잘못했다고 반성하면 우리 정말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어. 이게 대통령실의 권력의 해피엔딩일 수 될지 모르지만 민심에는 반하는 거죠. 그 해피엔딩은 뭐냐면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 내외와 참모들이 최소한 보수 언론도 안 읽고 TV 뉴스도 웬만한 지상파나 뭐 괜찮은 중립적인 예를 들어 MBN 뉴스도 안 보고 본인들만 이렇게 띄워주는 구구 유튜버만 볼 때 그게 해피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닌데 예.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구구 유튜버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김근식 교수님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독대에서 이게 두 가지 중에 민생에서는 의료 대란 문제, 의대 증원 문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점점 어려워졌지만 예. 의대 증원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문제가 두 가지가 핵심인데 대통령이 이걸 수용할 가능성 저는 한 2%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독대를 요청하냐 과거부터. 제가 볼 때는 오래 사귄 연인이 헤어질 때 카톡으로 뚝 보낼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 너 어떻게 이별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만나서 우리 오래 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그게 기본 예의예요. 저는 그 자리다. 만일 한동훈 대표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뭐 가능성을 받아줄 가능성이 한 20%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이 안 바꾼다면 그러면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후 통첩을 하려는 자리라고 봐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건 하나의 변곡점 역할만 할 거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헤어질 결심을 한 지는 꽤 오래 전인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최근 이 세진 발언 수위를 봤을 땐 한동훈 대표도 마음속에 헤어질 결심을 하고 대통령을 좀 만나러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오늘 읽었던 뉴스 중에 좀 흥미로운 거는 요즘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하고 굉장히 많이 자주 만나고 통화도 자주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한덕수 총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윤 대통령은 기대했을 텐데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는 해줄 결심을 하고 대신에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같은 한씨네요. 예. 네. 어느덧 하나한테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많이 마음의 의지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아까 눈에 띄어서 재밌게 읽고 왔습니다. 한씨 중에 뭐 한강님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다 청주하시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씨, 예, 한씨, 한강, 한덕수, 한동훈, 예, 좋습니다. 쓰리한.